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개입니다. 오늘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또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관심 가져 볼 만한 종목이 몇 개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독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제 제약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비만 이슈, 그러니까 어제 거래일이죠.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었죠. 블루엠텍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는 비만 치료제 중에 삭센다 이제 오리지널 물질이죠. 이게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덴마크 회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 회사에서 원래 삭센다라는 이게 비만 치료제, 이게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됐대요. 오리지널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약품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제 복제의약품의 수요에 대한 또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이제 또 요런 기사가 또 있어요. 한독은 인도 바이오콘과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주성분인 리라글루티드 성분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펩트론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슈를 관련해서 달고 이제 종목도 좀 상승을 했는데, 한독은 그 전에 요런 이슈가 떴을 때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갔다, 가지 못했다. 좀 지금 그리고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웰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치료제에 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독과 웰트가 개발한 불면증 디지털 의료기기 슬립큐가 처음 처방됐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독일 쪽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출의 경우 슬립큐의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는 웰트를 통해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사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고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한독이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한독이 보면은 요렇게 이제 가던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죠. 대략 23년 6월쯤에 하락을 해서 쭉쭉 하락을 합니다. 11,480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120일을 뚫고 올라와요. 근데 앞서 이제 떨어질 때 지지받았던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해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쭉 올라오는데, 이탈된 지지선은 저항으로 바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항 부딪힙니다. 또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하는데 또 부딪혀요. 또 하락을 하고, 쭉쭉 또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 한번 부딪히다가 다음 날인 이게 언제죠? 5월 24일 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보십시오. 거래량, 거래대금. 이전에 이렇게 진짜 잠잠했던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대금을 이게 몇 배, 몇십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를 갔다가 26%까지만 이제 최종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이러고 이제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한 차례 또 들어올렸다 다시 또 하락을 해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지지를 해요. 이렇게 제지를 하잖아요. 이탈된 지지선은 저항으로 바뀌고,
돌파한 저항선은 다시 또 지지를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또 돌파를 했으니까 또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돌파를 합니다. 또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엄청 동반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상승을 하다가 또 떨어져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N자로 급등을 하고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며칠 21선을 좀 지지해주다가 다시 여기 이제 21선 이탈을 하고서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뭘 추론해 볼 수 있냐. 이게 다행히 21선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게 이제 20선 이탈을 해서 여기 61선까지 올 수도 있고 그 밑에 이런 지지 라인 저항을 받았던 이런 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4,800원이죠.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어떤 자리냐. 주봉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던 주가가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14,800원에 제동이 걸려요. 14,800원, 14,000원 제동이 걸리다가 반등을 딱 거기를 딛고 반등을 하죠.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계속 행보를 합니다. 다시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아요. 또 행보를 해요. 계속 지지를 받죠. 근데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죠. 23년 한 7월쯤에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여기를 이제 저항을 또 작용을 하잖아요. 돌파를 또 쭉 행보를 하다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5월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4,000원, 14,800원 이런 자리인 거죠. 월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도 이렇게 너를 뛰던 주가가 쭉 좀 이제 이 부분 상단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쭉 떨어지다가 14,800원을 또 지지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탈을 하고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를 이제 완전하게 돌파는 못하고 그 언저리에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14,800원은 오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N자로 그리면서 이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혹시나 뭐 상승이 나오면 상승에 맞게 또 대응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독 지금 이제 지난 거래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비만 치료제 뭐 있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슈를 달고 상승할 만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또 있죠. 체코의 원전 수주 엄청난 이슈를 달고 또 상승을 했었죠.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팀 코리아라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업체가 한수원을 필두로 해서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이런 데인데 엄청나게 그 이슈를 달고 뭐 대부분 상한가 들어가고 막 20% 넘게 상승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한전산업을 제외하고 다 떨어지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날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날 조금 큰 수익이 나서 좀 만족할 만한 수익금이 생겨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전 이슈가 죽진 않을 거잖아요. 바로 단기간에 죽진 않겠죠. 왜냐면 이게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25년, 15년 만에 뭐 이렇게 이런 원전 15년이네요.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라는 이슈도 알고 있고 이제 우선 협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겠죠. 뭐
진짜 사고 우리듯이 조금씩 한번씩 하겠죠. 팀 코리아 그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수주 금액이 제일 높아요. 예상 수주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렇게 있는데 8조 5,480억이라는 예상 수주 금액이 이런 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기간에 죽을 것 같은 재료는 아닐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밥캣이라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장 효자 이제 계열사였던 밥캣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인수합병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 실적들이 밥캣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긴 하겠죠. 단기간에 좀 그렇죠. 그래도 두산 퓨얼셀 물론 이제 수소 관련 이슈가 아직은 엄청나게 이슈를 받고 있지 않지만 주목을 받고 있긴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원전 이슈로만 해도 아직은 바로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단기간에 차트를 보면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19,300원, 19,400원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22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상승하던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갭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쭉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하다가 그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저항을 작용했다가 또 이탈을 했다가 그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쭉 이제 하락을 하죠. 쭉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던 주가가 23년 4월쯤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고 이제 돌파를 시도해요. 저항을 받고 또 하락을 하다가 또 이제 이런 121선을 지지를 해서 좀 이제 이탈을 지지를 하다가 다시 또 여기를 돌파를 시도하는데 또 저항을 받죠. 또 저항받고 떨어지고 쭉쭉 그래요. 계속 그럽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24년 3월 올 초에 이제 또 요렇게 또 이제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또 돌파를 시도합니다. 또 하락을 해요. 돌파를 시도하고 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서 며칠이죠? 5월 27일 이날 갭을 무려 9%를 띄우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던 주가 약간 횡보를 하더니 다시 떨어지고 그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락을 하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요런 작은 박스권을 형성을 했잖아요. 요렇게 거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이날 이제 이슈를 달고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시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런 작은 박스권 안으로. 지금 요런 큰 아까 19,300원, 400원 요 자리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죠. 이 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2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전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받던 이런 자리를 이렇게 갭을 띄우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그 부분이 강력하게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9,300원, 19,400원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돌변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매수를 해서 이게 다행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좋은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이제 밑에 61선도 있고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물론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몇십 조 단위의 규모예요. 팀 코리아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로만 보더라도 예상 수주 금액이 8조가 넘으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사장될 그런 이슈는 아니다. 제 생각에. 계속 아마 형님들이 중간중간 사골국물 우리듯이 한 번씩 이슈를 터뜨리면서 크고 작은 반동폭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20%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한 19,300원, 400원 자리에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CK라는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이제 시가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또 업체인데, 이게 한번 볼게요. TCK라는 업체 쭉쭉 보면은 TCK는 1996년 설립 때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SiC 링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9세대 낸드 판매와 맞물려 TCK의 3분기 실적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보면은 3분기가 이제 삼성전자 9세대 낸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기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요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얘도 보면은 제가 이제 미리 선을 그어놨죠. 이 대략 요게 이제 지금 자리가 11만 6천원 언저리예요. 11만 6천원, 11만 6,100원 뭐 요런 언저리인데,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이 차트의 흐름을 좀 아시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15만원까지 갔다가 15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제가 16만원, 11만원 말씀드렸죠? 11만 6천원 16만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1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좀 지지를 받는다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또 지지지 못하고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던 주가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22년 11월쯤 보면은 그 11만 6천원 자리를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다시 또 상승을 해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또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쭉쭉 떨어집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대략 이제 하방으로 뭐 이런 자리 되겠네요. 9만원 9만 5천 뭐 이런 자리인데, 다시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또 올라왔다가 또 돌파를 시도하지만 또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박스권 하더니 9만원도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돌파를 하고 또 올라와요. 역시 또 11만 6천원 이 자리를 또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계속 이런 반복입니다. 그러던 주가가 마침내 여기 두드리더니 이날이 이제 3월 28일 날 올해 초죠. 돌파를 시도해요.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또 이탈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돌파된 저항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 그 강력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다시 또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돌파된 저항을 지지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하잖아요. 그쵸? 살짝 이탈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120일선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 돌파된 저항, 지지된 이 라인 11만 6천원짜리 온 거예요. 그저께 저가로 딱 11만 6천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어저께 조금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저가로 다시 11만 8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런 자리죠. 당연히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사면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11만 6천원 요런 자리 이제 사면은 이제 그 위에 저항 라인이 요런 자리니까 한 13만원. 거기 또 뚫으면은
또한 정고점 자리 한 14만원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면은 들어야 돼요. 근데 요렇게 보는 게 차트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후행지표긴 하지만 선행지표가 아니잖아요. 후행지표긴 하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로 작용을 하면서 요런 상황이 됐으니까 요렇게 한번 대응해보자. 저렇게 하면 됐으니까 저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렇게 2022년 11월부터 쭉쭉 저항을 받던 이 자리를 22년 11월부터니까 24년 4월 거의 뭐 1년 3개월 정도죠. 그 기간에 뚫고 다시 지지를 받으니까 좀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11만 6천원 자리 언저리 한번 매수 가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떨어지면 요런 자리까지도 이제 뭐 한번 열려 있을 것 같긴 해요. 11만원 자리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런 자리가 이탈하면은 그 밑에 이제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9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요건 좀 갭이 크잖아요. 여기서 이제 버틸지 여기서 11만원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할지 요거는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요런 자리에서 사면은 뭐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X 하우시스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건자재 기업이죠. 지금 HD 건설도 그렇고 대우 건설도 그렇고 최근 좀 이제 살짝 좀 반등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주가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그 재료 건자재 기업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또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주 좋게 또 분석을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보노님이라는 분,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다가 검색해보다가 봤는데, 이 보노님이라는 분이 좀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건설주의 흐름이 괜찮은데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조선이 움직이면 조선 기자재가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듯 건설이 움직인다면 필연적으로 건자재가 뒤따라온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게 정확한 명제는 아니죠. 이분이 판단하기에 그러셨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유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어쨌든 건설주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6,000원 언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지지선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떨어져서 살짝 46,000원짜리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이제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했죠. 여기를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돌파를 못합니다. 쭉쭉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합니다. 다시 또 여기를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를 했죠. 그 부분이 이제 또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갑니다. 떨어지다가 이 근처 오니까 또 지지를 받아요.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 이만큼 이제 한 2주 간격으로 2주 정도 지지를 받다가 결국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을 하고서 다시 또 저항을 받죠.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탈을 하니까 다시 그 부분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쭉쭉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 또 돌파를 시도합니다. 또 하락을 해요. 또 돌파를 시도합니다. 또 하락을 하다가 겨우 여기 돌파를 합니다. 24년 7월, 뭐 지난주도 되겠죠. 요 부분 지난주에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게 언제부터예요? 22년 6월부터니까 22년 6월부터 돌파, 지지, 돌파, 지지, 돌파, 지지 하다가 24년 7월이니까 거의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다시 뚫은 거예요. 물론 여기 한번 뚫었다가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건 또 제외하더라도 2년 만에 46,000원 부근을 지지, 돌파, 지지, 돌파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돌파를 했죠. 2년 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한 2년 동안 저항을 받다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46,000원에 이미 어저께 한번 지지를 받았어요. 5일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주가가 46,000원 언저리에서 이게 저가로 45,750원이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 샀었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안 샀죠. 못 샀죠. 체크를 못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이 나왔었으니까. 여기 또 이제 5일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그럼 지지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46,000원 언저리에 사가지고 단기간으로 보면 여기 이제 52,000원 이런 자리예요. 여기 한번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그 부분 저항을 받던 자리 52,500원 이런 자리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거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45,000원, 46,000원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계속 여기 저항을 받던 자리예요. 그 부분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46,000원, 45,000원 이 언저리가 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월봉상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42,000원 최저점 자리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45,000원 이런 자리, 46,000원 이런 자리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그럼 그 위에 고점이 이제 57,000원, 55,000원 이런 자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 52,800원 일봉으로 봤을 때 52,500원 이런 자리는 이제 한번 와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무슨 확실을 가지고 합니까? 확률이든 하락이든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유출을 해볼 수 있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4종목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고 대응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주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들 뭐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전에 이제 여기 6월 3주차에 뭐 하나엔진, 하나머티리얼즈, 대상홀딩스, 현대그린푸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하나엔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엔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 그려놨던 게 있는데 그때가 6월 15일이니까 이 자리입니다. 6월 15일 맞나? 네, 6월 15일이죠. 6월 15일이니까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6월 14일날 이제 그 장이 종료가 되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 단기간에 한 2개월 정도 유지됐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3,700원 언저리죠. 그 부분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자리가 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쭉쭉 가더니 그런 자리 안 오다가 계속 상승할 것만 갔다가 결국에는 더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 떨어졌어요. 말씀드렸던 그 자리 이제 옵니다. 네. 왔어요. 여기 보면은 저가로 13,730원이에요. 저는 못 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되게 바쁘기도 했고 제가 갖고 있던 종목만 좀 정리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은 뭐 한 종목 막 방산업체 보고 막 이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거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주 한 4거래일 전에 저가 13,800원이고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또 13,730원 요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요걸 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겠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런 상승할 여력이 있다, 하락할 여력이 있다, 요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추려를 보면은 요렇게 지지받을 수 있다, 저항받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도 분명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혹시나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요렇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는 또 어떻게 움직였냐? 이것도 이제 6월 15일이니까 요날 14일이고 요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요렇게 이제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 또 이제 한번 보셔라. 관심을 갖고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건 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응을 했나? 대응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동일지를 봐야겠네요. 아, 했네요. 했네요. 여기 다음날 바로 샀네요. 아니, 다다음날 샀구나. 이날 이제 6월 14일날 끝나고 6월 15일날 말씀드렸으니까 17일은 아니고 18일날 아마 여기 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산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보고. 요렇게 또 이제 몇 번 거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에 또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뭐 사셨겠죠?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하셨다면 조금 수익이 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나마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대략 이제 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 자리에 지금 왔네요. 이제 어제 그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여기 121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런 자리는 이제 한번 매수해볼만 하잖아요. 요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아까? 대상홀딩스하고 현대그린푸드가 있네요. 현대그린푸드 한번 볼게요. 현대그린푸드도 아마 요날이 24일이었으니까 요날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요런 자리 돌파하면 한번 보셔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얘는 바로 죽었네요. 보니까 이거 엄청 죽었네. 얘는 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갔네요. 근데 지금 121선을 지지를 받고 계속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21선 돌파를 했고 요것도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120선 요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121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21선을 또 돌파를 했고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사볼만도 한데 요거는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홀딩스가 또
요것도 아마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제 땅바닥 그림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15,000원짜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네요. 이거 저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여기 돌파를 하면서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요렇게 이제 샀다 팔았다 했네요. 요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요런 자리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까지는 안 왔고, 여기서 단타로 저는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또 그 121선에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61선은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얘가 이런 자리 돌파를 하면은 갈 것도 같은데 좀 빨리빨리 못 가네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반도체, 화장품, 뭐 식품, 뭐 조선, 건설 막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오긴 올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막 어떤 건 2년, 10년 동안 계속 저항, 지지, 저항, 지지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뚫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할 때 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주차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라는 또 종목이 있었죠. 바이넥스 저는 좀 많이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는. 바이넥스도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계속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뚫었죠. 다시 또 지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또 단타로 접근을 했었어요.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 돌파할 때 계속 사는 겁니다. 사고 팔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스윙으로 보거나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뭐 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계속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제가 뭐라고 뭐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지나온 데이터를 보고 차트를 분석해 보니 요러 하더라, 그렇게 상승할 여력이 있겠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자리가 나오면은 매수해서 수익 내고, 혹시나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바로 손절 치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미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차트 분석하는 거고요. 차트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나? 이렇게 계속 이제 차트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찾아보는 거고요. 그게 혹시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이제 나은 경험이고 나은 능력치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뭐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말 다행히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이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다 보진 않으실 거고, 뭐 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되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서 매일매일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개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